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즈 코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토면에서 보셨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직전에 아마 도면에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캐드로 이제 그리는 걸 해봤는데, 그때 이제 배경 색깔이 이제 까맣다 보니까, 이 캐드에서요. 이게 그리는 장면을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한 이제 뭐 요청 이제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새롭게 이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똑같은 내용일 테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선명한 화면으로 강의를 다시 등록하는 걸로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오토캐드 CNC 선반 도면을 이제 캐드를 이용해서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내용을 작성하고 기타 내용들 필요한 것들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CNC 선반용 이제 도면, 이건 축 도면이고요. 축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 부분이라는 거 이거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거 나사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블 나사, 더블 홈이다, 그죠? 나사 뒷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사 뒷부분에 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영향은 어떤 게 이제 영향을 주냐면, 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여기 홈이 있다는 소리는 나사가 불완전 나사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이제 홈이죠. 나사죠. 홈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나사가 났다면 불완전 나사부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이제 G코드를 만들 때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홈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나사를 만들 때 이렇게 수평으로 하고 직각으로 드는 경우가 있고 45도 어떤 각도로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직각으로 들어버리면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뭐 그렇답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클에서 이제 CNC 선반에 G코드 사이클에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우리 타이핑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은 49고 길이는 96이다, 그죠? 요거 정도는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C 못따기가 있는데 여기 치수들이 안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C가 없고, 여기 R이에요. 요거는 이제 R이 엔터를 치시면 도면을 리뉴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R이 엔터 치시면 도면이 좀 깨끗해질 거예요. 요거 R이고, 그 다음에 앞에도 여기 R인데 치수가 없는 R들은 주소에 이제 제가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도면에 도시대고 지시 없는 말, 이 도시라는 말은 도면에 표시대고의 뜻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맞죠? 주소상에서 그죠? 도시되고,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도면에 표시되고 이 뜻이에요. 됐죠? 라운드하고 필렛을 제가 또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운드가 뭐죠? 라운드는 볼록한 R이죠. R, 대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필렛은요, 오목한 R이에요. 자, 볼록한 R, 오목한 R. 자, 봅시다. 요거 볼록한 R이죠. 그죠? 요것도 R이긴 한데 오늘 뭐 있으니까 됐고요. 요건 오목한 R이죠. 그래서 이걸로 필렛이라 부르고 얘는 라운드라 불러요. 원래는 정삭이에요. 근데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는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요거는 챔퍼 못따기죠, 그죠? 챔퍼는 뭐죠? 못따기를 얘기합니다. 못따기. 그 다음에 못떼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따기라고 씁시다. 그 중에 이제 C 못따기는 그죠? 길이가 같은, 길이 두 곳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45도 못따기를 C 못따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오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기계 제도의 이제 용어 혹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제 이걸 만약에 가공한다 치면, 이거 어떻게 가공하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외경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홈바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나사바이트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을 외경을 가공하는 이제 공구는 외경 황삭하고 정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응동이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M이라는 표시는 메트릭, 즉 미터 나사, 우리나라는 미터 나사가 주로 쓰는데, 미터 나사 M40은 그냥 40파이짜리의 나사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2.0은 피치를 얘기합니다. 산과 산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고, G92는 요 나사를 만들 때 쓰는 이제 G코드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찬가지 뜻이고, 이건 피치고요. 76의 이제 G코드로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나사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제 G코드입니다. 그리고 G32라고 하는 G코드도 있고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공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뒷단의 1차 가공이고 앞단의 이제 2차 가공 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특이사항은 없죠? 그래서 여기 치수가 없는 것들은 주소 부분. 얘를 원래 그냥 주소란 안 하고 FM대로 부르면 공통 주소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홈바이트 폭 4mm라고 한 뜻은 여기 찌르는 홈바이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수기를 얘기할 때는 말씀드릴 건데, 여기 4mm짜리 홈바이트가 이제 찌르고, 그 다음에 이건 폭이 6이라는 소리니까 요거 설명 안 했군요. 요거는 폭이 6이고 요 안에 지름이 35라는 소리예요. 4mm짜리 홈바이트가 찌르면 여기 2mm가 남죠. 공구 들고 2mm 옮기고 한 번 더 찌르고 들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찔러 놓고 바로 빼면 안 되고 찌르고 1초 정도 드웰, 즉 대기, 공구 대기 시키고 다시 들고 뭐 그렇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걸 드로잉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곧장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거 좀 이동시켜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X라인을 이용해서요, 수직 수평선을 그리고요. 자, 잘 보이시죠? 예, 그죠? 까만색 바탕보다는 흰색이 낫다, 그죠? 자, 이제 X라인 그리고 요 부분을 저는 요 뒷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됐죠? 전장부터 먼저 줄게요. 옵셋 96이라고 먼저 주고요. 이게 전체 길이고, 그 다음에 옵셋 49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아래가 대칭인 거는 눈치채셨죠? 요 중심선 기점의 위아래가 대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쪽만 깎으면 여기도 깎여질까요? 여기만 깎으면 여기도 깎아지는 거 맞죠? 예, 대칭으로 깎이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가공에서 여러 가지 장치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계 가공 장비는 이 밀링이냐 선반이냐로 좀 많이 나뉘어요. 물론 더 많아요. 용접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방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가공 되게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선반 밀링이 대체로 많습니다. 선반 밀링 방식으로 가공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기계 부분이죠. 이 기계는 대체로 선반 밀링만 있어도 사실 다 가공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 가공을 해요. 다 깎아낼 수 있어요. 선반 밀링만 있어도. 하다못해 밀링만 있어도 다 깎아낼 수는 있지만 효율을 따지면 선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CNC 선반에서 쓰는데 도면을 제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선반의 기계 장치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선반 장치는 이 하나의 어떤 원기둥을 형태를 얘를 회전시켜서 한쪽을 가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쪽도 깎이겠죠. 그런 방식의 가공을 선사 혹은 선반 가공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셨죠? 어쨌든요, 32 옵셋 32로 해서 길을 옵셋 32로 해서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셋 15라고 하고 하나 주고 5라고 주고 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지름이 44죠. 옵셋 22죠. 절반이니까 위로. 그래서 트림으로 저는 얘를 커팅할 텐데요. TR 엔터로 이렇게 잡고요. 엔터 치고, 저는 이렇게 커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우고. 물론 사람들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사각형 블록으로 다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나름의 방식일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수평선만 커팅하고 수직선은 좀 되도록이면 살려놓는 편입니다. 나중에 좀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럼 여기 이제 매듭됐죠. 이런 못닥이나 필렛은 지금 만지진 않고요. 이제 선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선을 잘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사이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굳이 알려고 이렇게 만들고 상관은 없어요. 계산을 다 해보면 아니까. 그것보다도 있는 취소로 여기를 그려내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앞부분 그려내겠습니다. 옵셋 21이라고 하고 하나, 자 옵셋 6하고 10이라는 숫자 보이죠? 옵셋으로 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셋 28 나누기 14죠?
여기 이제 바깥쪽 최종적인 거고, 요 사이에 R이 들어가 있죠. A 엔터 찍고, E 엔터 끝부분 찍고, R 엔터.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리 보기가 보인 상태에서 R18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TR로 여기 끊어주시면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TR로 이렇게 끊어내시면 되죠. 이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옵셋 16이라고 하고 하나, 옵셋 6이라고 하고 앞으로 하나, 옵셋 얼마입니까? 33이죠. 나누기 2 하나, 그 다음 옵셋 여기가 28이죠. 여기 지름 28이라는 소리예요. 14로 주고 하나. 그러니까 TR 엔터로 이렇게 끊어주고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도 나사가 끝났죠. 여기 실제로 이거 파란색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일부러 파란색 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선을 쓸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그 룰에 따라가시면 돼요. 혹은 뭐 시험장에서는 뭐 녹색이든 어떤 색이든 지시가 있으면 하면 되고, 어쨌든 여기 선적으로는 왜 여기는 빨간색일까, 이제 그런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이건 그냥 여러분들 구분 지어 주려고 하는 거고, 선의 가중치 표시를 여러분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잠깐 겹게요. 이런 선들은 다 외형선에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거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나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볼트너트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막 톱니바퀴 이빨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형태로 그 나사 부분을 표현하진 않아요. 그 어떤 도면이라도. 아셨죠? 그게 꼭 기계, 자동차 아니요. 모든 도면들은 나사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뭐라고요? 기억나실까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단 기법을 배우는 건 좋은데, 물론 도면에 이제 지칭하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구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도면은 여러분들 제가 도면이 어떤 거라고 설명한 지 있었나요? 도면은 뭐라고요? 현장의 용어예요. 그죠? 현장의 뭐죠?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뭡니까? 예, 영어죠. 그죠? 물론 또 이제 무역 용어가 있고 무역 영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면을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돼요. 하고 납득해야 이해해야 되고, 그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도면에서의 지금의 이제 기계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순화산인 경우에는 이제 나사산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외형선 그리고요. 고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늘실선으로 그려서 이제 선의 구분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린터, 플로터, 즉 이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진짜 인쇄가 돼요.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대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 도면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볼까요? 종이 도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분이 되죠, 그죠? 아까는 칼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흑백으로 보는 이유는 대체로 도면을 뽑을 때 칼라로 뽑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흑백으로 뽑거든요. 뭐 요청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구분은 되죠. 선의 굵기가. 네, 물론 선의 굵기는 달라요. 이번 시간에서 제가 선의 굵기, 즉 도면에서 CAD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미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가는실선이에요. 예. 그리고 둘 다 실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항상 선을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중치는 끄고 하십시오. 그게 정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요것도 18인가요? 옵셋 18이라고 주고 뒤로 옵셋 20이라고 주고, 일단 나사 부분 하나 만들었고 옵셋 다시 6으로 주고 옵셋 35 나누기 2 하셔야겠죠? 지름이니까. 그러면 다시 트림으로 여기 끊어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커팅해 주시면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45죠? 옵셋 45 나누기 2
거리값은 필요 없고, 예, 요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 선의 윤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못따기를 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못따기는 챔퍼, 그 다음에 거리는 D 엔터, 2라고 주면 되죠. 지수 뒷부분 할게요. 2 엔터, 엔터, 클릭, 클릭. 그리고 라운드는 꺾여도 여기 선이 안 생기죠. 그죠? 라운드도 여기 보면 사실 이렇게 선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선 생기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라운드 부분은 이렇게 선이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과 같은 것들이, 사과를, 물론 칼로 깎으니까 이제 굴곡이 생기긴 한데, 매끈하게 깎았다고 생각하면 그 굴곡진 부분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3차원 설계 프로그램, 뭐, 유지든 카티아든 인벤터들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선이 생길 거예요, 아마. 예,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생략하고, 그러나 못따기 부분에 꺾인 이 부분은 반드시 선을 줄 겁니다. 여기에 선을 생략할 거지만. 근데 아마 인벤터나 이런 다른 3차원 설계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서 걔를 이제 2D로 당겨내고 CAD로 당겨서 보시면 분명히 선이 생길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요건 생략할 거고 얘만 살릴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선이 필요하죠. X라인으로 선 하나 뽑아 내고요. 하지만 이해되셨죠? 이거 외형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트리머로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R져 있죠. F 엔터, R 엔터, E라고 돼 있죠. 근데 아마도 선을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서 밑에 선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냥 R만 여기 주고 내가 트리머로 여기만 자르고 싶은데 기본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F 엔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있는데 자르기라는 용어가 나오죠. T 엔터. 지금 이 기본 값은 저는 자르기로, 즉 선이 이렇게 R이 지게 나면 이 끝에 필요 없는 선들을 자르게끔 돼 있는데요. 자르지 않기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하고 R 엔터, E 엔터라고 주고 숫자 2 여기를 찍으면 선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냥 끊어져요. TR 엔터로 엔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빈도보다는 앞에 이렇게 커팅해서 쓰는 빈도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CAD의 이제 어떤 명령어 중에 이제 이걸 하나 익힌 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걸 쓰시든 뭐 어떤 그거는 룰은 없어요. 이것도 챔퍼죠. CHA, 엔터, 엔터, 클릭, 클릭, 이거 C죠. 얘도 트리밍을 이렇게 돼버렸죠. 얘도 자르기가. 희한하죠. 자, 챔퍼, 그 다음에 자르기, T, 엔터. 얘는 서로 명령어가 공유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필렛하고 챔퍼 자르기 있죠. 서로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르기 않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자르기를 놓고 씁니다. 예. 자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요. 됐죠? 어쨌든 그 방법을 이해하시고, 자, 챔퍼, T 엔터, T 엔터 하시고, D 엔터, E 엔터 엔터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커팅이 되고, 여기 우리가 선 하나 주기로 했죠? 트리밍 했으니까 꺾인 선은 무조건 외형선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이상 없고, TR 엔터, 여기 없앴고. 요거 C도 얼마라고요? 챔퍼 2라고 그랬죠? 챔퍼. 그 다음에 선 하나 생긴다 그랬죠. X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좀 지웠구나. 여기 못따기 하나 그려지죠. 됐죠? 못따기. 그럼 여기 이 간격의 못따기는 얼마로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얼마로 주면 좋겠습니까? 여기가 40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40에 이 피치에 해당하는 사실 그 KS 규격집을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바깥 지름하고 이제 골지름, 이제 요 나사산의 지름하고 골지름이 아마 그게 나오긴 할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요걸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는 피치만큼 여기 그냥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냥 쉽게 피치만큼 옵셋 2라고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선이 짧죠? EX 엔터 2번 치시고 끝에 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떤 선이라고요? 예, 가는 시선입니다. 이상 없죠? 자, TR 엔터로 또 주고, 요것도 못따기만큼 주자 그랬죠? CH 엔터, D 엔터, 1.5 엔터, 엔터,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선 하나 만들어내자 그랬죠. 꺾였으니까. 그 다음 tr 엔터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 offset 1.5라고 주시고, 하나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ex 엔터 2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ma 엔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거, 그죠? 요게 뭔지는 아시죠? 찍고, 찍으면 뭐가 돼요? 네. 서식이 복사가 되죠. 선의 특성이 복사돼요. ma, 여기 단축키 치시면 특성 복사죠. 단축키죠. 됐죠? 복습 삼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tr 엔터로 요거 날려주고, 그 다음 앞에 필렛이죠? f 엔터, r 엔터 2라고 주시고,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죠. 네, 요거 좀 멀리 삐져나온 것들을 지우시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렇게 박스로 치고, mi 엔터 밀어 치시고, 중심선 찍고, 데칼코마니 민체 찍고, 이거 복사냐? 객체, 온분 기체 살릴까 지울까? 치우면 안 되죠? 아니요, 하셔야죠. 뭐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것도 복습했습니까? 미러. 미러 이건 뭡니까? 대칭 복사 명령어죠. 네, 이것도 복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 tr로 주시고 하나씩 커팅해 나가고요. tr로 주시고 이렇게 밀고요. tr로 주시고 이렇게 밀어주고 tr로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선을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죠? 어떤 방법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 여기도 여러분 3차원 설계 프로그램 하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다 라는 거. 그러나 저는 이걸 생략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br 엔터로 뒤에 날려주고, br 엔터는 뭔지 아시죠? 끊기죠. 네, br 엔터는 뭐다? 네, 끊기 명령어죠. 네. 그냥 끊기라고 얘기하기보다 선택적 끊기,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 그 다음 중심선이죠.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자,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취소 한번 줘볼까요? DLI. 자, 여러분 취소 주는 거 또 이제 한번 볼까요? DLI, DAL, DDI, DRA, 그 다음에 DAN. 예,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수직, 수평, 치수, 명령어죠. 명령어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얘는 경사, 치수, 명령어죠. 요거는 지름, 치수, 명령어고요. 요거는 반지름, 치수죠. 그 다음 DAN은 뭡니까? 각도, 치수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치수 넣는 거, 어지간한 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지시선 넣는 거 있죠. 예, 지시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치수를 폭파해야 되는 경우 있죠. 치수 분해 혹은 폭파. 이건 어떤 명령입니까? X 엔터였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죠. 아마 이거는 그랬을 거예요. 폭파시켜서 당겼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DLI 점 찍고 수평으로 찍고, 작은 것부터 치죠. 여러분 치수 줄 때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작은 치수를 이런 식으로 치수 넣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큰 치수를 안에 넣고, 아니에요. 치수는 무조건 작은 게 외형선하고 가까워야 돼요. 내가 이제 뽑으려고 하는 부분에서요. 두 개를 내가 치수를 넣을 거면 얘가 먼저가 아니라 얘가 먼저예요. 그래서 치수는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의 치수는 이렇게 먼저 지름이 이제 작은 치수를 먼저 안에 넣고 큰 치수를 바깥으로 뽑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수 사이에 첫 번째 치수의 외형선과의 간격은 12에서 15mm,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간격은 8에서 12mm 정도의 등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치수 기울을 줄 때 앞에 요 파이 부분은 이제 지름이라는 동그랗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제가 안 넣었죠. 요거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1번 키 눌러서 이제 요걸 집어넣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치수 요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를 빼놓은 이유가 얘 35를 여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뺐어요. 6 슬래시 파이 35라는 소리는 이 사이의 간격이 6이고 지름이 35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죠? 회사에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도. 내가 마음대로 넣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지름은 28이다, 그죠? 요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33이라는 거 요거는 또 이렇게 넣었다, 그죠? 얘는 M 치수니까 여기 다 바로 바꿀게요. M 엔터. 대문자 M이라고 주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5 그리고 G76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G76은 G코드 사이클입니다. 정삭이 포함된 이제 나사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뭐 이상 없이 될 겁니다. 네, 이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DLI 수평 치수, 이거는 수직 치수죠. DLI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개. 근데 여기는 왜 치수를 제가 빠뜨렸을까요? 빠뜨린 건지 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도 치수 넣어도 되는데 이제 또 기계 제도적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기계 제도에서 이 치수 넣는 기법이 있어요. 치수 넣는 룰이 있어요. 이 중복 치수는 피해야 돼요. 거나 아니면 참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버리면 치수가 중복돼 버려요. 96하고. 그러면 뭐 얘를 하나 생략, 참고로 치수로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피하려고 아예 치수를 안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게 6인데 요렇게 만들면 안 되죠. M 엔터 뒤에 슬래시 놓고 %% C 35. 자, 일단 요거 하나 넣어놓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클릭하고 클릭해서 요거 위치 좀 바꾸고요. 자, 여기 파이라고 하는 기호는 특수 기호잖아요. 여러분 파이, 그 다음에 각도의 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는 CAD에서는 %% C로 내야 되고요. 이거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의 도는요 D로 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쓰실까봐 상관없어요. %% C, P예요. 이건 P.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네, 요거만 알면 됩니다. 딴 건 뭐 특수 연도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거리 한번 넣어주시고요. 찍고, 아이고, 조금 수정하자면 슬래시 %% C 28 확인 누르고. 아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나요? 요거를 너무 멀죠? 왜냐면 치수가 삐져나갈 것 같으니까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찍고 하나, 그 다음에 찍고 여기 또 찍고 뭐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이거 32, 아이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요거 18 찍고, 그 다음에 요거 16이었나요? 자,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21이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끝점 찍으면 이제 전체 길이 이제 전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때문에 제가 요 안을 밀어 넣으려면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클릭해서 여기 누르면 이게 움직이긴 하는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폭발시킨 거예요. X 엔터로. 그래놓고 얘를 찍고, 이걸 살짝 당겼어요. 그 다음에 BR 엔터로 이렇게 끊어냈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L 엔터 두 번 일단 쳐서 요거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 일단 C1.5부터 찍고 살짝 찍어 낸 다음에 흔들흔들 엔터 2번 C1.5 엔터 두 번 치시고 그 DRA 반경 하나 넣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LE 엔터 한번 치시고 중간 찍고 조금 더 뽑아내고 자 엔터 두 번 M40에 2.0에 걸르고 G92 걸러 닫고 엔터 두 번. 그 다음에 이거 좀 간격 옮기려면 스트레치 S 스트레치 명령어는 기억하시나요? S는 뭐였죠? 스트레치 신축 말이 웃기네. 얘는 기장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기장을 옮긴다 신축이라고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축의 기능,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 그런 기능이에요. 신축 기능 명령어였죠. 네. S 엔터로 이제 이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을 안 넣었잖아요. 파일은 요거 일단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컨트롤 1번이 특성창인 거는 기억하십니까? 컨트롤 1번 혹은 CH죠. 이건 무슨 명령어? 특성창 명령어죠. 그죠? 네. 자, 거기서 요걸 눌러서요. 요거 하나만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1차 단위라는 말이 나오고 치수 머릿말에다가 %%C를 주고요. 자, 특성창 여기서요. 1차 단위에서 치수 머리말에 이렇게 주시고 파일을 넣어 보십시오. 이유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닫아 버리세요. ESC. 그 다음 MA 엔터를 치시고 이걸 클릭하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걸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있어요. 자, 그냥 일단 백으로 하고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만약 이런 방식 안 하고 그 아까 이걸 취소 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확인 누르고 ESC MA 엔터를 치고 얘 찌르고 얘 찌르면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특성창에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 복사가 안 돼요. 그런 이유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쉽게 하려고 파일가 한 개, 두 개는 상관없는데 한 10개 막 한 100개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개 넣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많을 때는 다수일 때는 여기서 이제 하나 해주시고 복사 붙여넣기가 편해요. 특성 복사가 편해요. MA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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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두 개일 때는 상관없는데 1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C 넣는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MA 엔터 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특성창을 좀 잘 이용하세요. 이거 잘 이용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는 글씨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죠. T 엔터 박스 잡고요. 자, 주소는 굴림을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3.5점 문자는 그 다음에 치면 되겠죠. 주소 엔터 1,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및 필렛은 R2 그 다음에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모다기는 C2 R2D2 C2다 그죠? 3번은 폭이죠 그죠? 폭은 얼마? 4m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한영키 다시 누르고 M 엔터 이제 무브 기능이 돼요. M 엔터 치시고 클릭하시고 엔터 치고 얘를 하면 요거 무브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브 기능 M은 오고 그 다음에 문자는 저는 굴림을 썼고요. 굴림을 썼어요. 그 다음에 폰트는 크기는 3.5mm를 썼습니다. 3.5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요거 높이가 3.5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되셨죠? 주소. 그리고 그러면 왜 주소라는 말을 쓰지? 주소?
이 주소가 이게 노트 혹은 뭐 메모 이런 뜻입니다. 기계 용어에서는. 문자라는 말을 안 써요. 쓰고 주소라는 말로 씁니다. 요 한자 아니겠네요. 안 쓰고 이게 주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이게 요렇게 가공하려면 소재를 요렇게 딱 49파이에 96을 안 준비하죠. 예, 소재는 당연히 가공 여유를 생각해서 주문해야 돼요. 회사마다 사정은 다른데, 물론 저는 기술연구소에 있었지만, 산업연구 교반기라고 믹서기에 있었지만, 이제 소재를 소재를 이제 제공해주는 소재집에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 수가 있고, 길이는 뭐 어차피 잘라서 주는 거니까 상관은 크게 없는데, 지름은 그 회사가, 소재집에서 갖고 있는 지름을 수급을 해야죠. 그 회사 지름이 49파이짜리 딱 맞는 거 사면 안 되죠. 최소한 가공 여유 2, 3mm는 줘야 되니까 한 52파이짜리 사야 되죠. 그러면 길이는요? 96 사면 안 되고 양쪽으로 한 1, 2mm 정도 남겨야 되니까 한 100mm짜리 사셔야 되겠죠. 그죠? 예.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계 플러스 자재도 좀 보셔야 돼요. 설계하고 자재 쪽하고도 관련이 되게 깊어요. 물론 관련이 안 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그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설계하고 자재하고는 좀 이제 밀접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자재도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는 다 ERP 관리를 하시죠. 예, 적어도 엑셀을 쓰실 거잖아요. 엑셀을 써야 되고 막 그래요. 어쨌든 회사의 이제 어떤 구조나 회사의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할 거니까 그건 그렇고, 어쨌든 소재 발주는 여유 있게 가공 여유를 생각하셔서 발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CNC 선반의 축 부품에 해당하는 도면을 똑같이 따라 그려서 이제 제도하는 연습을 해봤고, 기계 제도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좀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공에 관련된, 요걸 제가 이제 마스터캠에서 이제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마스터캠을 하면서 요거 캠을 한번 짜보도록 하거나, 혹은 수기로도 한번 짜보기도 하거나 뭐 그래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